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할머니께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을 주시진 않았죠. 왜냐면 저는 아들이 아니니까, 할머니 손자니까 유산 받을 건 없고, 할머니가 뭐 살아계신 저한테 거금을 주신 거는 100만 원이 전부인데요. 그 외에는 뭐 5만원, 10만원씩 이렇게 주신 적 있는 것 같아요. 용돈 쓰라고. 근데 이제 할머니께서 2018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, 그 이후에 저희 할머니가 아파트가 있으셨는데, 소유하신 아파트인데 막 그렇게 신축 아파트는 아니고 고층 아파트도 아니고, 약간 왜 주공 아파트 같이 생긴 약간 저층 아파트, 5층짜리였나 그런 거 같아요. 얼핏 보면 뭐 빌라 같기도 하고 작은 데였는데, 저는 어머니한테만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하진 못했어요. 뭐 서류적으로 본다거나 문서적으로 보고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정확히는 모르는데, 거기가 매매가가 7천 정도라고 들었었어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어떤 식으로 상속을 하셨는지 몰라요. 근데 외할머니가 외삼촌 자녀가 3명 있으니까, 뭐 이모, 그 다음 저희 어머니, 이렇게 셋인데, 근데 사실 n분의 1을 해도 2천만 원은 넘잖아요. 근데 얼핏 듣기에 이모는 포기를 했다 들었는데 잘 모르고, 그 다음에 외삼촌 내에서 뭐 장례도 하시고, 뭐 돌아가신 마당 이런 얘기 하는 게 그렇긴 한데, 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올리는 거라. 그래서 외삼촌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할머니한테 뭐 보내드린 돈도 있었다 그러고,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등하게 분배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. 근데 어머니도 그런 얘기 저한테 정확하게 해주시지 않으니까 그렇긴 한데, 그 2019년, 그러니까 할머니 돌아가시고 1년 뒤쯤에 이제 제가 뭔가 또 조금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조금 집에서 나가보고 싶었어요. 뭐 제가 자취를 처음 해본 것도 아니고 한데, 약간 먼 곳은 아니고 근처에 있는 곳으로 걸어서 오갈 수 있는 정도의 원룸을 한번 구해서 나가보면 어떨까 해서 네, 그때 구했었어요. 원룸, 그냥 진짜 원룸이고 좀 작았어요. 작은데 풀옵션 침대가 없고, 풀옵션은 침대도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, 침대는 제외하고 뭐 베란다 있고, 드럼 세탁기 있고, 냉장고 있고, 가스 있고, 에어컨 있고,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집도 결론만 말씀드리면 3개월 있다가 제가 소음 때문에 나오게 됐는데, 어쨌든 거기가 조금 시세가 아니라, 거기가 이제 그 월세가 보증금 500에 30 뭐 이랬던 것 같은데, 보증금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세죠. 500까지 아닌 것 같은데, 왜냐면은 거기
들어가서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. 너무 소음이 위층에 좀 이상한 유별 미친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부부였는데 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? 왜 이렇게 현관문을 저렇게 열어 제치고 난리를 피지? 그리고 뭐 새벽 4시에 자기는 침대에서 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침대에서 바닥 내려올 때 있죠.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바닥으로 점프를 하더라고. 제가 몇 번 메모를 써놨는데 그때 생각하면 좀 짜증나서 안 하고 싶은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네들이 3층, 제가 있던 데가 2층이니까 그 사람들은 3층, 4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. 그 나는 무슨 저렇게 좁은 원룸에 부부가 살고 있지 했는데 3층, 4층을 다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라 거기는 500이 아니라 뭐 비싸도 한 350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시골이라 보니 그런지 좋지 않았어요. 거기 살면서 좋은 거는 하나도 없었고 동네도 뭐 별 볼 일 없는 동네인데 거기는 아무튼 그때 할머니 유산격으로 해서 그렇게나마 보증금 해서 거기 쓸 수 있었는데 거기는 사실 수확이 없었고요. 거기 그래가지고 3개월 있다가 그 부부 때문에 나가게 됐다고 그랬잖아요.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있던 원룸 그 문 앞에다가 대들보 이런 걸 방 같은 걸 붙여놨어요. 제가 너무 억울하고 나더러 나가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뭐 청소값 빼고 해서 보증금 받고 나왔어요. 3개월 있다가 그래가지고 그때 또 3개월 있다가 방을 보러 다녔거든요. 이제 뭐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거기는 실패를 하고 이제 옆 동네를 이제 보러 다녔죠. 방을 또 보러 댕기다가 오피스텔 건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일단은 오피스텔이니까 원룸보다는 소리 같은 게 차음이 잘 되고 벽이 좀 단단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거기가 가격이 나쁘지 않아서 300에 30이었나 뭐 이랬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 300은 그대로 보증금을 하고 나머지 200은 아마 어디다가 넣은 것 같은데 쓰진 않았을 거예요. 제가 그래가지고 그 오피스텔로 가게 돼서 거기다 한 1년 넘게 있었죠. 2년 있었나? 1년 6개월인가 2년인가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있었어요. 거기서 2021년까지 있었나? 그랬는데 거기도 워낙 좁고 일단은 제가 바닥에서 자려고 그랬는데 바닥에서 자지를 못했던 게 밑에 소리가 너무 잘 들린 거예요. 제가 이제 소음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를 탑층을 갔었어요. 거기가 7층짜리 건물인데 7층에 제가 들어갔는데 일단 위에 소리는 안 들리지만 옆에랑 밑에 소리가 너무 잘 들려. 제가 고시원인 줄 알았잖아요. 바닥이 일단 한 번 밑에 층에서
그 살던 사람이 자기 중년 남자인가 그랬는데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무슨 파티는 아니고 좀 시끄럽게 노는데 왔다 갔다 하고 소리가 장난 아니게 올라오는 거야. 여긴 또 이제 겨우 탑층으로 왔더니 밑에서 소리가 많이 올라오는 거야. 방음이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 말했을 때 제가 서울 강동구 있던 오피스텔은 소리가 굉장히 차음이 잘 됐다 그랬잖아요.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이 굉장히 내부가 별론 것 같아. 그 허술하게 짝이 없었어요. 그냥 소리가 다 나고 화장실 소리 나고 막 이러니까 정말 별로였는데 그럼에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2년 있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아무튼 그때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보증금 받고 나서는 어머니 돈인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뭐 돈은 중간중간 다 계속 관리를 했었거든요. 그냥 뭐 필요한 만큼. 그 오피스텔에 혼자 있으면서 세상의 그런 어지러움 이런 것도 맛을 봤고 옆에 이마트가 있으니까 갈 데는 없고 맨날 이마트 가서 먹을 거 사오고 이랬어요.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하고요. 다음번에 더 재밌는 에피소드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해요.